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즘 참 힘든 모양입니다. 갑자기 상황 이해찬이 등장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인터뷰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자,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자는 건지 아니면 괴롭히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고 쓰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 24일, 25일 연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두 이 내로남불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내로남불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험악한 발언입니다. 막말 혹은 망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지. 이해찬 전 대표는 과거에도 말 때문에 늘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장애인 또는 한국에 결혼해 온 다른 나라의 신부에 대해서 막말을 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입에 올리기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까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경제 성과를 보면 입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실적이 없는 말만 하는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시장 때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힘드니까 도와준다고 나섰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플러스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원에 가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자, 조국이 멸문지화가 됐는데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참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창원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멸문지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이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국 사태 때문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조국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고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이 다시 한번 이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 25일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걸까요? 아니면 이해찬 전 대표가 그동안 뉴스 감각이 떨어진 걸까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 내로남불 사태를 촉발한 조국 전 장관 얼마 전 부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4년 징역형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도 못합니다. 왜? 이거는 대법원이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이 우리법 연구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심어서 지금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법원조차도 정경심 씨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멸문지화입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발언을 듣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게다가 이 정경심 씨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유원회 교육부 장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자,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학 감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 감사 3개월 만인 지난 25일 김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렇게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 유은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로남불이 전형인데 여기에 이해찬이 활용 점정을 한 걸로 봅니다. 자, 결국 조국 사태로 비롯된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이해찬 대표가 완전히 확인사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초박빙이라 조마조마하다. 이 선거를 지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말을 보면 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짐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합니까? 지금 김건희 씨를 공격하던 민주당, 김혜경 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어제 SBS 오늘 TV조선이 나오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직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녹음이 나오고 물증이 나오고 처방전 사진이 나오고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를 위해서 공무원이 약도 배달하고 음식도 배달하고 아들 퇴원 수속도 하고 이게 정직한 후보입니까? 게다가 또 하나 이 경제 분야는 다른 후보들과 월등히 차이가 난다. 이재명 후보는 아주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의 성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45.5%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 8계단 추락, 주택 평균 매매가격 72% 상승, 아무튼 이런 지표들만 보면 경제에는 상당히 무능했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국의 멸문지화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이 있다고 비판받았던 그 대법원의 판결이 조국의 멸문지화를 한 겁니까? 아무튼 이런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해찬 전 대표가 마이너스 X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